배현약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약사입니다. 봄철하고 가을철이 이 비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약국에서도 뭐 사실 비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그 비염에 관련된 뭐 상담이라든지 약을 사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외용제들도 좀 많이 사가시고요. 아토피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보다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 어느 정도 많이 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비염은 생각보다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거 공기가 굉장히 안 좋고, 마스크 쓰고 오는데도 매캐한 느낌이 미세먼지 때문에 비염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근데 비염이 안타까운 얘기는 이게 치료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리 대상이다. 치료가 아니라 관리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조금 더 접근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거는 다른 2차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거다. 이러한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비염은 완전히 치료한다기보다는 관리한다. 치료보다는 관리에 집중한다. 그리고 2차 합병증을 막는 데 집중한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콧물이 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비염이냐? 콧물이 난다고 해서 전부 다 감기냐? 이런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구분하시면 좋은데, 이게 왜 구분돼야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평상시에 콧물지체기 등 증상이 없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갑자기 두통, 몸살과 함께 콧물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지속적인 관리가 아니에요. 그냥 바이러스만 나으면 괜찮아지는 건데요, 평상시에도 계절만 바뀌면 콧물, 코막힘이 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대상이거든요. 항상 이거를 관리해줘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코감기는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코감기가 없어지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감기 증상, 감기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재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방법들을 사용하면 되고요. 일반 의약품을 사용하겠다 하면은 두통이나 몸살 등을 가라앉혀주는 코감기약을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몸 관리를 하시면 되고, 감기가 진행이 돼서 비강 내 점막에 염증 등이 생겨가지고 종이 생겼다든지 또는 세균 감염으로 넘어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2차 감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알러지원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알러지원이 있으면 내가 증상이 유발되는 거예요. 유발됐다가 이 알러지원이 없어지면 증상이 개선되기 때문에 보통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이 알러지원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증상의 지속 기간도 보시면은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이상 계절이 바뀔 때까지 계속 증상이 나타나서 괴롭히다가 계절이 지나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이제 알러지원을 제거하면 증상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코감기는 일주일 이내에 증상이 수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코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구분을 좀 잘 하셔서 내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요, 이 알레르겐 때문에 발생한데, 알레르겐이 뭐냐면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은 알레르기를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진드기가 제일 많은데 진먼지 진드기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거는 이 진먼지 진드기의 사체 또는 분비물들에 의해서 내 호흡기로 얘네들이 들어와서 알러지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진먼지 진드기 자체가 이제 알러지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침구류라든지 이런 걸 깨끗하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 이제 방지하는 이런 방지팩들을 좀 이렇게 깔아 놓으셔가지고 진먼지 진드기를 좀 없애는 방법들, 그 먼지를 다 털어내야 돼요. 그냥 알러지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쓰는 수밖에 없고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두 번째예요. 애완동물, 반려견을 또는 반려동물을 이렇게 같이 키우시는 건 좋은데요, 그 전에 이제 내 몸이 이 반려동물과 함께 잘 살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건 뭐 너무 많죠. 화분증이죠. 일본에는 이 화분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의 아주 엄청난 제재들은 사실 일본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일본에 지금 우리나라도 마스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일본은요, 제가 드럭스토어 가보니까 와, 마스크가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가끔 그런 게 나오는데, 이렇게 산소구멍 달려있는 마스크도 있고요. 과거에 가보니까 마스크에 이렇게 그 축축한 종이를 껴놓으면은 가습이 되는 가습 마스크, 이런 것도 있어요. 마스크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걔네는 왜냐하면 봄철에 이 꽃가루가 송화가루가 엄청 날리는데요. 송화가루가 아니죠. 꽃가루가 엄청 날리는데, 방송에 아예 꽃가루 예보가 있어요. 우리나라 황새 예보가 있듯이.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서 비염약도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이 원인이다. 어떤 것이 원인이다를 파악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 병원에 가서 체크하잖아요. 알레르기는 감사하는데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많은 물질들이 알레르기 물질로 나와서 사실은 이거를 다 피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내 코로 들어오는 걸 차단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제 코 세척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코 세척에 관련된 제 영상을 하나만 잠깐 좀 보고 올게요. 식염수로 코 세척하는 거를 좀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집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식염수를 그냥 병에다가 이렇게 채워도 되고요. 이런 분말가루가 있어요. 이 분말가루를 녹여서 되는데 분말가루는 각 그 브랜드에 따라서 용량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240ml짜리인데 240ml짜리도 있고 250ml짜리도 있어요. 250ml짜리나 240ml짜리를 잘 확인하셔서 미리수가 같으면 어떤 분말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뭐 간단하죠. 이러한 도구들이 있는데 도구들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자, 물은 항상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되고 이게 찬 거를 그냥 하면 조금 코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안쪽에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힘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호불호가 있을 테니까요. 일단 사용하기 전에 안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가볍게 세척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야 이제 소금이 잘 녹을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잘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을 잡고 이렇게 따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안에 부분을 이렇게 일단 물을 넣으시는데 여기 240ml 부분에 물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이게 0.9% 염화나트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240ml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맞추는 작업은 어른들이 하셔야 되겠죠. 어른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자 240ml 정확하게 맞았죠? 생각보다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에 소금이 완전히 섞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앞에 구멍을 막고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돼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요거를 이제 코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쪽으로 조금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코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게 힘을 조금만 주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힘을 좀만 주면 그래서 코 안에 들어가는데요. 요걸 이렇게 코에다 넣고 입으로 아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하니까 좀 여기 입으로 약간 넘어갔는데 소리를 크게 내면은 전혀 입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이제 자 좀 넘어간 거 같죠? 이거를 좀 약하게 하면 안 되고요. 좀 지저분하네요. 아이고 좀 지저분한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한쪽 코에 60cc 정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적게 하면 잘 안 씻겨지죠. 그래서 60cc 정도는 넣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했는데 한 120ml 정도 썼어요. 240에서 120ml 정도. 이게 몇 번 해보면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요거 그냥 이렇게 하셔도 그냥 뭐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애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애들도 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우리 배준석 저희 둘째 아이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애들도 하기 쉬운데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아빠 하는 거 옛날에 했던 거 알지? 그렇게 할 거야. 소리 내고 이렇게 애들도 아주 뭐 울지도 않고 쉽게 할 수 있어요. 반대쪽 도전할게요. 아이고 출연 고마워요. 바이바이.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아들이 훨씬 잘하죠. 아니 이게 제가 말을 계속하면서 코 세척을 했기 때문에 뒤로 좀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그냥 소리를 내지 않고 저는 할 정도로 되게 편하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시원합니다. 해보면은 식염수 세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농도입니다. 0.9% 염화나트륨 농도를 맞추셔야 되는데 이걸 맞추기 어렵다면 사실 식염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식염수를 보관하기가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식염수의 보관 기간은 지금 이거는 논문 자료를 제가 서치해서 갖고 나온 건데 식염수를 개봉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세균 농도가 이제 최고치로 올라간다. 하루만 지나도 세균 농도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즉
따고 나서 보통은 10시간 이내에 다 써버려야 되는 거죠. 하루가 경과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제재를 많이 씁니다. 만약에 주겸이라든지 본인이 갖고 계신 소금을 가지고 하고 싶다면 1리터의 물에 0.9g의 소금을 정확하게 다르셔가지고 섞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농도가 너무 낮으면 점막 안으로 식염수가 막 들어가서 더 붓습니다. 근데 고장액이 되면은 안에 있는 이 분비물을 바깥으로 강하게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콧막힘이 뚫릴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극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하게 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코 세척을 내가 24시간 계속 할 수 없다. 뭔가 알레르기 원을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싶다. 차단제가 있어요. 블러커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블러커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크림 타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액체 타입이 있어요.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은 이 리노페록텍트예요. 원래 약국에서 많이 팔지 않아요. 좀 많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작용하는 기전은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백색 파라핀이 들어있어요. 파라핀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대요. 이 입자상으로 보면. 코 쪽에 발라놓으면은 공기가 그쪽으로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알러지원이 파라핀 내 이렇게 콱콱콱콱콱콱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안쪽으로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면봉 등을 이용해서 코 안쪽에 가볍게 발라줍니다. 자, 알러지원이 들어올 때 알러지를 차단하니까 만약에 강아지 반려견이라든지 또는 고양이 등의 알러지 비염이 있으신 분들, 천식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먼지라든지 또는 화분에 천식이, 그러니까 꽃가루 같은 거 천식이 있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대빵 좋겠죠. 바르는 방법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봉에 묻혀가지고 코 안에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데요. 바르고 나서의 작용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차단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외출해서 어디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다는 거죠. 거의 98% 차단이 된다니까 굉장히 차단율이 높습니다. 잘 때는 사용하지 않겠죠. 알러지원이 거의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낮에 깨어있을 때 3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보통 이렇게 크림을 발라주시면 알레르기 원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제제들은 창상피복제로 돼 있어요. 창상피복제라는 건 뭐냐면 상처가 난 거를 회복시켜주는 제제이기 때문에, 회복을 도와주는 제제이기 때문에 코에 이렇게 약간 헐었을 때 발라주면 그 증상을 회복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또 이렇게 신박한 제제가 하나 있어요. 베타케어 콜드 디펜스. 파라기난이라고 하는 홍조류가 들어있습니다. 코 안쪽에 분사하는 액체 제제예요. 코 안쪽에 있는 점막이 손상되는 거를 막아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이러스 차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차단해서 코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제제예요. 물론 보습을 하기 때문에 비염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블라킹 제제들을 사용하시면 내가 지속적으로 어떠한 바이러스나 또는 어떠한 알러지원에 노출됐을 때 노출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사실 그거보다 제일 간편한 거는 뭐 이런 거죠. 마스크. 아시죠? 마스크. KF 보통은 94. 많이 쓰도록 하고요. KF80도 괜찮습니다. 호흡량이 좀 딸리시는 경우는 KF80, 호흡량이 괜찮으신 분들은 KF94를 쓰시면 되는데, 이러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들은 어느 정도의 알러지원도 약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곳에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크 착용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